네, 지코노미 내 집 마련 특공대입니다. 오늘은 양지영 RNC 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패닉 바잉을 비롯해서 되게 2030 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계획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패닉 바잉을 할 돈이 없어서 둔촌주공 청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분양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둔촌주공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 가지는 단지이긴 한데 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무한 연기 그렇죠. 그런 상태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정 기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뭐 청량리 일대도 1인 가구들을 위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청량리가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거기가 원래는 주변에 뭐 홍등가도 있고 주변에 좀 낙후된 시설들도 많아가지고 선호도는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전벽해. 네, 딱 청량역 일대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청량리 일대가 지금 탈바꿈이 아주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또 많이 가지는 지역이기도 해요. 작년에 청약시장에서도 이제 청량역 일대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를 비롯해서 청량역 한양수자인 192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대규모 주상복합들이 좀 들어서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제 개발 호재들도 많은 지역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청량역 일대의 교통, 서울의 교통 중심지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되게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철도 노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네,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서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의 강릉선 KTX, 그리고 경춘선의 ITX 5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하철 1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시청까지 16분이면 도달하고요. 분당선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강남구청역이 12분, 그리고 성능역까지는 21분 대로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KTX 부분들도 강릉역까지 1시간 반이면 도달하고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뭐 잠실역이라든가 용산역, 중계역도 20분대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철도가 많으니까 잘하면은 뭐 수도권이 아니라 강원도까지도 그냥 뭐 출퇴근할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 그렇죠. 청량역 일대 같은 경우 현재보다도 더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GTX B 노선과 C 노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면목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 이렇게 4개의 그 노선들도 추가로 연결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청량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도 60여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집값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겠네요. 그쵸. 청량역 일대도 많이 올랐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량역 일대에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전농 다심리 뉴타운이 있거든요. 이 일대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대비해서 현재 2배 이상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네. 방금 전에 이제 전동 답심 뉴타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있다 뭐 원룸촌, 빌라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청량역 일대가 아직까지도 원룸이라든가 빌라촌이 남아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더 개발될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룸하고 빌라촌이 있다고 해서 이제 1, 2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뭐 예를 들면 롯데 시네마를 비롯해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런 쇼핑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청량역 주변으로 해서는 종합시장, 그리고 경동시장, 그리고 동대문 세우서 동대문 경찰서, 거기다가 서울 성심병원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서울 시립대를 비롯해서 경희대, 고려대 이런 대학도 한 5개 정도 위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뭐 주변에 인프라는 좀 약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노후도가 좀 있어서 선호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1, 2인 가구들을 위한 이제 편의시설이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슬세권 그렇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집 앞에서 바로 슬리퍼를 끌고 뭐 맛집을 갈 수 있고 예쁜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1, 2인 가구들이 아무래도 입지도 좋고 주변 환경도 깨끗한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청량리에 그동안 좀 오피스텔 공급이 있었죠. 지난해 6월이죠. 청량이 진행했었던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 특정 평형이 200대 1을 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였었고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양가가 좀 높다 그런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역시도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고요. 이쪽에 공급된 오피스텔들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된 것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보셨는데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에는 청량리역에서 도보권에 위치를 한다는 점이 있고요. 저층에 뭐 쇼핑몰이라든가 문화시설, 그리고 오피스.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대규모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공영 그 라운지라든가 옥상, 공원,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대형 건설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오피스텔이라는 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원래 좀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브랜드가 있는 시공사인지 아니면은 또 커뮤니티 시설이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걸 좀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오피스텔이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가 이제 공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 구조 부분에서도 좀 만족도가 높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스마트 시설, 뭐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갖춰지기 때문에 아파트 못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만족도가 있으시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희소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7개 지역이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원룸이라든가 빌라의 그 수요자들이 많은 청량리는 오히려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저희가 다시 만나는 동안에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뭐 지방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오피스텔이 이제 취득세 중과 대상에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피스텔을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규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8월 12일 이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규 아파트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다만 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아파트를 보유를 한 상태에서 다수의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존하고 동일하게 4.6%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건물분 취득세 4.6%를 내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은 뭐 내가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당장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내가 또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구입을 할 때는 취득세가 기존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세금 부담은 분명히 늘어나는 거지만 오히려 또 이게 또 희소 가치 부분에서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수요가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오피스텔 공급을 좀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 공급됐던 오피스텔이 1만 6천 실 정도가 됐어요. 근데 작년에 오피스텔 공급됐던 물량이 9,900여 실이 정도가 되고요. 올해 8월까지는 7,000여 실이 되고 내년에는 6,000여 실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급이 좀 줄어들다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뭐 아파트 공급 안 된다는 것처럼 오피스텔을 구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피스텔 그 임대료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아파트 그 전세 품귀 현상이잖아요. 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까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과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매 가격을 추월하거나 같은 수준이거나 이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럼 공급은 줄어들고 오피스텔에 대한 세부 부담은 늘어난다. 그럼 거꾸로 보면은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이 그만큼 좀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전망인 거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아파트보다는 부담은 적은데 뭐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이 뭐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되긴 하네요. 어떤 좋은 지공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청량리에 뭐 늦은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두 곳 다 좋은 곳이니까 우선에는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꼼꼼히 좀 따져보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네, 하지만 이제 청량역 일대를 가보신 분들은 변화의 그 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영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